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일명 오염수 견학단이 31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견학단은 이번 방문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생쇼를 해대더니만 결국 평가를 보류했는데요. 대체 거긴 왜 간 걸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견학단은 오염수 방류 시설의 도면까지 그려가며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 평가를 위해 알프스 통과 전후 오염수 농도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알프스를 여러 차례 거치더라도 배출 기준을 넘는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견학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염수 희석을 하고 방출하는 설비는 견학단이 공개한 사진에서 보듯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설비들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설명했는데요. 견학단 21명 전문가 명단은 모두 공개됐지만 견학단은 오염수 방류가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는 보류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방류의 절차, 검사시설, 방사능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견학단 활동이 만족스러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학의 기초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부가 견학 결과를 내놨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기 쇼였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줬습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시료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출국 전 이미 밝힌 대로 정부 견학단이 직접 오염수를 채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견학이었을 뿐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도쿄전력이 제출한 시료를 믿을 수 있냐는 물음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본 측이 채취한 시료를 국제기구가 검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견학단은 보고 들은 것만이 다가 아니라며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할 바에야 우리 정부가 따로 견학단을 보낼 이유가 있었냐는 의문이 남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견학단 결과 보고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 증폭시켰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해 견학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는 왜 간 거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4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화 시점이 2022년에는 약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가 IAEA 공동조사단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자 동결의안을 제안함.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으로 2021년 4월 29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촉구 결의안은 지금 다시 제출해도 아주 훌륭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금 안보실장하고 있는 조태용,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등 16인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오염수 처리수
운운하고 이상한 영국 사람을 불러들여 식수로 마셔도 된다고 대리 선전선동을 하는 걸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후남불, 내가 하면 후쿠시마 안전하고 남이 하면 불안합니까? 제발 염치를 납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거론하던 국힘당과 TV조선의 태세 전환을 짚으며 내후남불, 내가 하면 후쿠시마 안전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4월 29일 발의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거론하며 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금 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조태용, 국힘당 당대표 김기현,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등 16명의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짚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랬던 국힘당이 오염수 처리수 운운하고 이상한 영국 사람을 불러들여 식수로 마셔도 된다고 대리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시 의원이었던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대표 발의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대표 등 국힘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시 국힘당의 결의안에 민주당, 정의당안이 결합한 결의문 대안이 그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는데요. 국힘당 소속 의원 59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중 59명 중에는 김기현 대표와 조태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윤지옥 원내대표, 박진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태용호 최고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4월 13일 TV조선 뉴스9 삼중수소 못 걸러내 다른 방사성 물질도 기준치 14,000배 1오염수 방류 시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온다 등을 보도했습니다. 요게 2년 전에 TV조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TV조선은 또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바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스트론튬은 일본 기준치의 14,000배, 세슘은 최대 9배나 나왔다.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만 톤 가운데 70% 이상이 안전 기준을 넘겼다고 일본 스스로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때 보도한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2년 전과 2년 후 똑같은 문제로 보도가 달라지면 되겠는가? TV조선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TV조선의 보도 행태를 짚었는데요. 그는 2021년 4월 13일 TV조선 뉴스 9시는 삼중수소 못 걸러내 다른 방사능 물질도 기준치 14,000배 1오염수 방류 시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온다 등을 보도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사에서 맹독성의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의 일본 기준치에 14,000배, 세슘의 최대 9배가 나왔다며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 톤 가운데 70% 이상이 안전 기준을 넘겼다고 일본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일본이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오염수를 희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알프스는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라며 설령 알프스가 스트론튬이나 세슘을 기준치하로 정화시킨다고 해도 방류하는 오염수엔 삼중수소가 남게 된다는 거다. 내용물은 어떨지 모르는데 맑아 보이는 물을 홍보하기 바쁘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때 보도한 것처럼 지금도 이대로 보도하고 있는가? 2년 전과 2년 후 똑같은 문제로 보도가 달라지면 되겠는가라며 TV조선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과거 TV조선 보도 내용을 상기시켜줬는데요. 과거의 보도가 현재의 보도를 직격하고 만 거죠. 왜 국힘당은 TV조선은 그때그때 달라야 하는 걸까요?